아까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 포켓 메이드를 하는 이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목적이라는 게 간단하게 우리가 가공을 하다 보면은 바운더리를 많이 뽑을 때가 있는데 그 바운더리 많이 뽑을 때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포켓 메이저라는 걸 이제 생각해냈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보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3D 모델링에서 바운더리를 뽑을 수 있는 걸 자동으로 추출하다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그런 어떤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필렛하고 챔퍼로 바닥면하고 측벽이 연결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측벽에서 그냥 평면은 상관없어요. 평면이 아니고 그냥 90도로 되어 있는 면은 상관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안에 측면에 우리가 공사각도가 있다. 드래프트 각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인식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근데 뭐냐면은 경사 각도가 네 면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따가 이 샘플러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인식이 되고 만약에 뭐 측벽이 어느 부분 10도고 어느 부분 9도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인식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금 아쉬운데 그런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써져 있는 대로 이제 어떤 형상을 인식해 놓은 거냐면은 측벽하고 바닥면이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창이 많으시다고요? 다 모든 창 닫을게요. 이거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화면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림 잘 보이세요? 네. 계속 진도를 나가게 되면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바운더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닫혀진 선이어야 되는데 이제 가공하다 보면 이제 오픈 영역, 열려진 영역이 있어서 바운더리 선을 뽑을 때도 있는데 이런 오픈 형상까지도 인식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전제 조건이 면이 반드시 스티치, 그러니까 붙여입기가 되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닫혀진 모델이 되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을 인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UCS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UCS 노멀 방향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틀려져요.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약간 테이퍼진 곳에서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UCS 좌표계까지도 테이프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능 중에 하나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직경 이외의 포켓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선택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바운더리로 뽑아주는 영역은 드릴다운하고 겹쳐지지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선택했을 때 드릴링한 것까지 표시가 돼 있으면 이 원까지 다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있는 이 포켓 직경 값을 써주게 되면 그 포켓 직경 이하의 값은 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드릴 형상은 걸러낼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옵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너무 좀 내용이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제가 시마트론을 열어서 하는 걸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파일을 열었고요. 죄송하지만 파일 잘 보이시나요? 이 파일로 제가 포켓 매니저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도를 나갈게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포켓 관리자라는 게 생겼어요.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는데 그 포켓 관리자가 바로 포켓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포켓 관리자에서 내가 이 솔리드 모델링에서 바운더리를 추출할 수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추출해 놓고 가공 공정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관리자라는 걸 눌러볼게요. 자,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문서에서는 솔리드 모델링과 UCS를 제외하고서는 선을 볼 수가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자동으로 추출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켓 관리자라는 명령어를 눌러볼게요. 자, 눌러주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포켓 관리자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은 기존에 나와 있던 바운더리 창하고 매우 많이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도 내용만 아시게 되면 금방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위에 보시게 되면 활성 UCS, 선택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직경 파일 무시하는 옵션, 그 다음에, 선택된 포켓 형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모델 좌표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디스플레이 면 선택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솔리드 모델링을 선택을 하고 지금 전체 면을 선택했을 때 저 모델링에서 UCS 모델 UCS를 기준으로 한 바운더리가 자동으로 추출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켓 테이블이라고 해서 제가 추출한 어떤 바운더리에 대한 정보도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포켓 매니저, 포켓 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바운더리를 지금 한 51개를 뽑았습니다. 이 51개가 내가 원하는 게 맞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포켓 관리자 창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간 다음에 가공 공정에서 바운더리를 찍는 옵션에서 지금 추출했었던 포켓 관리자를 통해서 추출했었던 바운더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형상에서 여기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까지 인식해서 이제 가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들이 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솔리드 모델링 이 플레이트에서는 내가 지금 드릴링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이 선택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원형 포켓 무시라는 옵션이 있는데 제로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로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걸 선택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파일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일 커 보이는 파일을 재게 되면은 46파이가 되겠는데요. 46파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럼 한 50 정도를 입력을 해놓고 다시 한번 모델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들은 선택이 되면 안 되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원들이 선택이 안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원들이 선택이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를 또 이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포켓 관리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전체 면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으로 바운더리가
추출이 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쪽 면에 녹색 면이죠. 이 녹색 면에 테이퍼가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세 개의 면이 모두 같은 각도로 테이퍼가 들어갔다고 했다면 얘가 바운더리 인식이 되는데 지금처럼 한쪽 면만 이렇게 들어가거나 세 면의 각도가 틀려지게 되면은 들어갈 수가 자동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동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수동으로 잡아주는 거는 이렇게 측벽을 제외해 놓고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측벽만을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오른쪽 여기요. 저 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선이 안쪽에 두 개로 이렇게 연달아 잡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 선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테이퍼가 진 형상입니다. 자, 다 취소하고 볼게요. 자, 이 형상은 지금 보신 것처럼 테이퍼가 다 지었어요. 그런데 아까 바운더리 인식이 되는 걸 보셨어요? 이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조건과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측벽이 있는 이 곳의 테이퍼 각도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다 지금 인식하게끔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가공해서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뽑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켓 관리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다 뽑게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달라진 게 없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셨던 가공 공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2.5축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형상의 파트 외형선 눌러준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생긴 거 보실 수 있죠? 세 번째네요. NC 포켓. NC 포켓이라는 게 아까 제가 포켓 관리자를 통해서 추출했었던 바운더리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NC 포켓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포켓 관리자에서 추출했었던 바운더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그래서 선들을 선택하는 건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이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는 자 찍어볼게요. 선을 찍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그냥 또 확인을 누를게요. 누른 다음에 제가 연산을 눌러보겠습니다. 가온 경로 계산을 눌러줄게요. 지금 제가 들어온 곳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메인 선택에서 지금 2.5축으로 되어 있고요. 보조 선택이 포켓 가공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거는 선을 찍은 다음에 Z값 높이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즉시 계산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거 제가 실수했네요. 요거를 체크해줘야 돼요. 자, 체크해주고, 실행을 눌러볼게요. 눌러주게 되면은, 툴패스가 아까는 위에 있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툴패스가 자동으로 형상에 맞게끔 들어가 있죠. 다운 스텝은 제가 공부 경로 가서 정리해줘야겠지만, Z탑하고 Z바텀이 자동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냐면, 포켓 관리자에서 추출했었던, 인식했었던 바운더리는 자동으로 Z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솔리드 모델링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Z탑하고 Z바텀을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툴 빼는 게 쉽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번에는 다른 가공 공조 하나 더 만들게요. 어떤 가공 공조를 만들 거냐면 빼주고요. 자, NC 포켓 들어가서 이번에는 요선을 선택할게요.
테이퍼가 진 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마트론 같은 경우에는 시마트론을 가공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테이퍼가 져 있으면 대부분 그냥 솔리드 가공의 형상이라던가 마무리 정상으로 하셔서 우리가 가공을 하긴 하는데 지금 포켓 관리자를 이용한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공한 이 테이퍼진 형상의 선을 찍어주게 되면 잘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제가 Z탑하고 Z바텀이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설명드렸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경사각을 볼 수가 있어요. 경사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이퍼 각도죠. 테이퍼 각도 값까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굳이 3D 가공에서 가공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선만 찍어주게 되면은 선의 높낮이로 하면 안 되죠. 형상의 높낮이, 그 다음에 형상의 테이퍼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D 가공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시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실행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테이퍼에 맞춰서 툴패스가 만들어지신 거 볼 수가 있어요. 네, 테이퍼 들어가신 거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게 포켓 관리자라는 걸 쓰게 되면은 바운더리를 자동으로 추출해 줄 뿐더러 2D 가공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가공 형상의 높낮이, Z탑, Z바텀, 그 다음에 테이퍼 각도 값까지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하신 분들은 파라미터 적을 게 없어지니까 조금 더 툴패스를 빨리 뽑으실 수가 있죠.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를 이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방금 전까지는 포켓 관리자를 이용해서 바운더리를 추출하고 그 추출한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가공을 했을 때 어떻게 장점이 되는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포켓 관리자를 이용해서 가공할 수가 있는 전용의 가공 공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볼륨 포켓이라는 가공 공정이고요. 물론 지금 보여드릴 볼륨 포켓이라는 기능은 13버전에서 새로 생긴 가공 공정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에요. 메인 선택 황상이고 보조 선택에 볼륨 포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게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어떤 기능인지 볼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볼륨 포켓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볼륨 포켓은 우리가 가공하실 때 포켓 관리자를 통한 선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른 가공 공정하고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륨 포켓이라는 거는 2D 툴패스로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2.5축에 있는 포켓 가공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포켓을 찍어볼게요. 찍어 놓고 확인을 눌러주고 뭐 사이드 스텝하고 뭐 이런 거 바꿔줘야겠지만 일단은 실행을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툴패스가 만들어져요.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바운더리를 선택했던 선들은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툴패스 나온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밖으로 더 나왔죠.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볼륨 포켓이라는 거는 오픈 영역일 경우에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툴패스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고 밖에서부터 툴패스를 만들 때 연장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게 툴패스가 훨씬 좋죠. 안에 떨어지는 것보다 밖에서 떨어져서 들어가게 되면은 공구의 부하가 훨씬 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파라미터를 만져줄 필요 없이 그냥 오픈된 형상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인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툴패스를 만들어줘요.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이번에는 EV를 보겠습니다. EV. 자, 보시게 되면은
포켓 형상이 나와 있는데 이 Z 값이 조금씩 틀려요. 여기는 좀 높고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기는 낮고 높은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2.5축에 있는 가운 공정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높낮이를 일일이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포켓에 가서 이제 선을 취소하겠습니다. 선 취소했고요. 가공한 영역을 선택해 주는데 원래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마트론 3D일 경우에 만약에 이걸 바운더리 찍게 되면은 3개 영역을 한 번에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복합선이나 뭐 아니면 스케치 들어가서 선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찍어줍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어지지가 않았는데 가운 영역 3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찍어줘요. 자, 이렇게 3개를 따로따로 찍어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고 그런 다음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로 이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surface가 이렇게 이어졌죠.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각 3개의 독립된 영역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내가 3개를 독립된 바운더리를 찍었어도 하나로 인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켓은 3개가 독립이 되었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제가 찍었지만 실질적으로 툴패스 자체는 3개가 이렇게 이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툴패스 짜기가 좀 편하겠죠. 그냥 선만 찍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바로 새로 생긴 볼륨 포켓이라는 겁니다. 이 볼륨 포켓과 포켓 관리자는 시마트론에서 이번 13 버전에 새로 생긴 기능이고 유지보스를 저희랑 계약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12월 달까지만 사용을 쓰실 수가 있고요. 12월이 지나게 되면은 유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쓰실 분들은 마음껏 쓰세요. 그래도 가격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2월까지 쓰시다가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담당 영화사원한테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추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볼륨 포켓 기능입니다. 그 다음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 버전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기능을 보게 되면 이번 13 버전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특징이 많이 생겼냐면은 2.5축 가온 공정들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포켓 관리자를 통했을 때 어떤 Z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페이퍼 값까지 자동으로 들어가는 기능까지 생겼고 이번에는 설명드릴 건 뭐냐면 2D 가온 공정 중에서 2D 잔삭이 새로 생겼습니다. 2D 잔삭이 새로 생겼고 또 몇 가지 기능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2D 가온의 새로운 기능 중에서는 2D 잔삭 기능이 생겼고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2D 챔퍼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품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공 다 한 다음에 손이 닿는 부분에 다치지 않게 위해서 C 가공을 많이 하잖아요. 그 C 가공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그냥 2.5축의 윤곽 가공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2.5축의 그냥 챔퍼 가공이 새로 생겨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챔퍼 가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2D 가공 잔삭이라고 해서 2D에 가공했을 때 우리 3D 잔삭처럼 코너 부분에 술패스를 만들어주는 2D 전용 잔삭 공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잔삭 공정으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바뀐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은 잔삭에서 원뿔형 공구, 그러니까 이거는 테이퍼 공구죠. 테이퍼 공구가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예전부터 지원이 되긴 됐었는데 조금 더 그 지원되는 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 게 새로 생겼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신 건 뭐냐면은 지금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전이랑 뭐가 틀려지지? 라는 생각이 하실 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잔상 공정에 있는 잔상을 쓴 게 아니라요. 2.5축 공정에 2D 잔상이라는 기능을 써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잔상 가공을 사용하려면은 3D 잔상을 사용하려면은 3D 모델링이 있어야 되고 소재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건 틀리다는 거죠. 이건 틀려요. 이거는 소재를 만드실 필요가 없이 그냥 2D 가공 공정에서 손만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잔삭 공정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2D 포켓 잔삭과 윤곽 잔삭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차이점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마트론 2D 잔상에 생긴 그런 경위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거냐면 시마트론 같은 경우에 예전이 아니죠. 그 볼륨밀이라는 기능이 생겼을 때 볼륨밀에 잔삭 기능이 있었는데 그 잔삭 기능에 저희가 좋은 점을 이게 카피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만들어졌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윤곽 가공을 했을 때 투패스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패스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3D 잔삭처럼 이전 공구 기준으로 해서 풀패스가 만들어지는데 3D 잔삭처럼 이전에 사용했던 공구를 선택을 하고 옵셋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코너 부위만 가공하게 할 수도 있고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코너 부위만 가공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코너의 부위를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 형상을 이제 가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잔삭 공정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가공 중에서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2.5축 챔퍼 가공. 그러니까 C 가공할 때 챔퍼 가공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공정이 생겼고요. 각도 기준을 뭐 공구 테이프 각도로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솔리드 모델 기준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모델링에서 챔퍼를 넣었을 경우 아니면은 모델링에서 챔퍼를 안 넣었을 경우에도 이제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말로 하면 좀 어려운데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3D 잔삭에서 테이프 공구가 지원된다는 거. 이전에도 지원은 됐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잔삭을 했을 때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13 버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끝까지 들어가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건 잔삭 공정하고 레스트 밀링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워터폴이라고 해서 저희가 바운더리 밑으로 투패스가 떨어졌을 때 저걸 방지하는 기능이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말하는 거는 조금 더 강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제가 프로그램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5축 과학 공정에서 항상 잘 보이시죠? 항상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특별하게 아직 뭐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잘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2.5축의 제 보조 선택을 보시게 되면 잔삭 2D 윤곽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새로 생긴 2D 잔삭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이용했을 때 지금 풀패스가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2D 잔삭을 이용해서 코너 부위에만 풀패스가 이렇게 좀 만들어지게 만든 겁니다. 네. 예전에는
잔삭 3D도 그대로 있고, 이제 2D 가공끼리만 할 때에도 2D 잔삭 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못따기라고 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못따기는 이제 뭐냐면 이런 데다 C를 넣어줄 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2.5줄 못따기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가상 못따기 코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상 못따기라는 거는 지금 모델링 상에서 C가 그려져 있지 않을 때 가상 못따기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 가공 경로를 만들어주게 되면 화면과 같은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고 제가 공구까지 한번 대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C가 생기겠죠. 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이제 시마트론에서 이제 지원되는 건 또 어떤 게 있냐면 모델링 자체에서 이렇게 C가 그려질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들어가게 되면 외형샘 표시기에 아까 했었던 가상 못따기 말고 윗 못따기 그 다음에 못따기 형상 바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윗 못따기와 못따기 형상 바닥은 지금처럼 3D 모델링으로 챔퍼가 그려져 있을 경우에 써주는 옵션이고요. 윗 못따기 형상을 선택을 해주고 챔퍼의 위에 선을 찍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C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툴패스를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주죠. 네, 이렇게요. 그래서 모델링 있을 경우에 간혹 가다가 저거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C를 없애보는 분도 제가 봤었는데 뭐 그럴 필요가 이제 없죠. 지금 보신 것처럼 지원이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바뀐 내용을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여러 가지들이 기능들이 새로 생기고 또는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강화가 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기능은 강화의 하나죠. 그래서 쭉 써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상의 가변 사이드 스텝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거는 사이드 스텝을 넣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다 넣으실 수 있고요. 사이드 스텝이 우리가 3이면 3, 뭐 1이면 1, 0.1이면 0.1 정해진 값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가변 사이드 스텝이라는 곳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로 툴패스가 바뀌어가면서 툴패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정삭 같은 경우에도 가변 사이드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가공 경로 퀄리티가 업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 태각 처음에 형상에 접근하고 태약할 때 안전값을 넣어주는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삭도 가공 경로 퀄리티가 업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가변 사이드 스텝을 이제 쓴 화면인데요. 왼쪽은 가변 사이드 스텝을 쓰지 않았을 때와 오른쪽은 가변 사이드 스텝을 썼을 때입니다. 툴패스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조금 호불호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가공 품질을 따지게 되면 오른쪽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시간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쓰실 것 같기도 하고 쓰실 것 같기도 하고 황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쓰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변 사이드 스텝이라는 거는 황삭뿐만이 아니라 정삭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삭에서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쓰시면 효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선 가공을 할 때 도와주는 그런 어떤 패스인데 경로 사이 가공을 이제 어떻게 해줄까라는 그런 옵션인데 해보니까 모든 케이스가 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나오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이렇게 나온 형상이 많아졌다는 거죠. 뭐 장점이라면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가공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몇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선 가공을 쓰다 보면은 하향을 선택했지만 하다 보면은 하향만 돼서는 나선이 안 될 경우가 좀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렇게 패스가 나오게 되면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변 사이드 스텝이 정삭에서도 제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정삭을 이용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점이 있죠. 형상에서 마치 그 옵셋한 것처럼 툴패스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툴패스가 깨끗하게 나오고요. 저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변 사이드 스텝을 줘서 이렇게 이제 나와진 거거든요. 저렇게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옵션 중에 하나에 새로 생긴 건데, 정삭 가공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가공 품질이라는 옵션이 하나 생겼어요. 가공 품질이 생겼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은 스탠다드하고 파인이라는 그림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라는 게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 가공 경로를 만들었을 때 G코드가 생기는 포인트를 표시한 겁니다. 조금 더 크게 할게요. 네, 이렇게 생겨요. 지금 보시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하게 같다고는 보여지지가 않죠. 일정하게 같다고 보여지지는 않은데, 이제 이거를 새로 생긴 옵션 이 파인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G코드가 굉장히 조밀하게 들어갔고 일정하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가공할 때 훨씬 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옵션이 공구 경로에 이번에 정삭공 중에 하나 새로 생겼고요. 얘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공 시간은 기존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은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진입 진출에서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들어갈 때 안전값을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차이점을 그려놨습니다. 안전값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찍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옵션이 되겠죠. 네. 줬을 때와 안 줬을 때입니다. 다이렉트로 들어갔을 때 하고, 이거를 잘 이용하게 되면 전체 가공 경사각은 수평 수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계속 점프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조금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정삭에서 그런 어떤 가공 경로 품질이 좋아지는 옵션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잔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은 보시게 되면 이 끝에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긴 옵션을 쓰게 되면 끝에서도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이 이번에 생겼어요. 이 내용은 제가 뭐 특별히 프로그램을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공 공정 순서 재배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시마트론을 이제 툴패스를 만들고 나서 포스트를 출력할 때 포스트 순서를 바꿔주는 옵션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포스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포스트, 작업지 시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포스트나 작업지 시서에 들어가서 출력 순서, 그러니까 가공 순서를 편집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한 다음에 이 편집한 대로 시뮬레이션까지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추가가 됐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론에서 포스트나 작업지 시서에 들어가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출력할 거와 출력하지 않을 거를 구분해 주는데 여기에 새로운 아이콘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 밑에 보게 되면은 아이콘이 새로 세 개가 생겼어요.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저희가 포스트 순서, 가공 순서를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공 순서를 바꿔줄 때 드래그 드랍,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곳을 넣는 드래그 드랍까지 지원이 되고 컨트롤 X, 컨트롤 V까지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프로그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 거 이제 화면을 보신 다음에는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걸 쓸 거예요. 포스트 프로세스. 포스트 프로세스를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전의 화면하고 뭐 달라질 게 크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출력할 게 지금 하나만 들어갔는데 제가 오른쪽으로 다 넣어볼게요. 다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에 TP 폴더를 만든 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전에 저희가 이제 TP 폴더를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 보게 되면 포스트 출력을 위해서 TP 폴더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용하는 기능을 쓰게 되면 TP 폴더를 이제 계속 만들 필요가 없어요. TP 폴더를 하나를 만드시고 공구별로 출력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넣어준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룹이라고 써 있어요. 그룹. 그룹을 눌러주게 되면은 창이 하나 뜨게 되고 기본 키, 보조 키로 나와 있는 이건 뭐냐면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출력될 그런 어떤 TP 폴더를 포스트들을 G코드들을 내가 공구별로 묶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방향, 색상, 주석으로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라는 거는 UCS를 말하는 거고요. 색상이라는 거는 툴패스 우리 저 색상이 있잖아요. 그 색상별로 묶을 수도 있고요. 주석, 여러분들 가공 공정 코멘트 써줄 수 있잖아요. 프로세스 매니저에 써줄 수가 있잖아요. 그걸로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공구기 때문에 공구를 선택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조키라고 나와 있는데 보조키는 뭐냐면 지금 공구별로 다 묶었을 때 또 한 번 묶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공구로 다 분류를 한 다음에 1번 공구에는 주석을 내가 3이라 써놓고 또 1번 공구를 3 썼는데 다른 1번 공구에는 4를 썼어요. 그러면 3, 3, 4로 따로따로 묶여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류를 더 소분류까지 내놔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포스트가 공구별로 묶여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 뭐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은 공구별로 묶인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원래 왼쪽에 보게 되면은 TP 폴더가 총 3개가 있었는데 4개죠. 4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생겼습니다. 공정별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작업 관리자를 잘 모르세요. 작업 관리자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연동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러니까 묶은 상태에서 저희가 포스트 출력을 해야겠죠. 포스트 출력을 할 때 밑에 보시게 되면 작업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고 작업명을 제가 임의대로 쓰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쓸게요. 테스트 써주고 뭐 파일 형식을 뭐 G코드 파일 쓴 다음에 뭐 원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공구별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일단 도착 폴더로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아마 해당 폴더에 제가 말한 대로 출력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네. 공구별로 출력을 해놨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놨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포스트를, G코드를 공구별로 묶었잖아요. 이 공구별로 묶은 걸로 작업 지시서를 출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밑에 있는 작업 관리자를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게 되면 아까 제가 테스트라는 작업을 썼었잖아요. 테스트가 지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테스트를 눌러주게 되면 아까 제가 공정 출력했던 게 그대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묶여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내가는 출력을 할 때, NC 리포트를 할 때 방금 전에 묶었던 대로 내가 NC 작업 지시를 뽑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NC 리포트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공구별로 묶은 채로 작업 지시서가 묶여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당연하게 잠깐 기다릴게요. 네. 공구별로 지금 묶여있는 거 보이시죠? TP 네임이 공구별로 바뀌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포스트 창 안에서 가공 순서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자유로워지고, 순서를 바꾼 거를 그대로 작업 지시서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 다음은 그 다음은 일반적인 거라서 금방금방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바뀌냐면은 공구하고 홀더 만드는 게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좀 공구 만들어지는 옵션이 조금 더 풍부해졌고요. 풍부해진 것 중에서 홀더 어댑터라든가 공구 직경 버튼이라는 게 생기게 됐고 듀얼 샹크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거는 말로만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누르시면 더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단 샹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2단 샹크를 만드는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샹크 만드실 때 샹크 2번에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2단 샹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를 조립하는 그런 옵션 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공구가 잡아주는 부위하고 샹크 부위하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됐다는 거. 근데 요게 분리는 됐지만 요거 오늘 홀더로 인식을 해서 툴패스에서 우리가 이제 가운 정도 만들 때 홀더를 인식하고 툴패스가 안 만들어질 때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홀더로 기본적으로 BT5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T50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CAT나 DIN 홀더를 기본적인 홀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거 보면은 아댑터 타입의 홀더 만들었을 때 아댑터 타입에 저 세 가지 옵션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더 연장도
쉽게 우리가 옵션을 써서 가능하고 핏 옵션을 써서 우리가 홀더와 샹크 간에 만드는 것도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어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어떤 걸 이제 보여드릴 거냐면은 13 버전에서 지원되는 것 중에서 이제 어떤 것까지 지원이 되냐면은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지원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측정하는 게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거는 특별한 이제 모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머시닝 센터에서 측정을 한번 해보고 싶다. 레니셔나 이런 걸 구매하셔서 측정을 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여기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홀더 연산 속도. 제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 사장님한테 따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홀더 연산 속도 말씀하신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측정하는 거는 보시게 되면은 측정이나 옵션에 들어가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측정할 방법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요. 뭐 측정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해서 뭐 포인트를 찍어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원을 찍어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깊이를 추정하는 거다 아니면은 뭐 슬롯을 측정한다던가 이런 옵션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론에서 측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호스트까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저런 거를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 테스트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측정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좀 넘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지금 보여드린 기능 말고 원래 좀 세세하게 조금 더 업데이트된 기능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능들을 지금 다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 같은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홈페이지나 다른 곳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할 거고요.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남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게 되면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홈페이지 통해서 올릴 거니까 거기 이용해서 받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마치기 전에 혹시 저한테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말씀하시고 있으면 지금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PMI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연락처를 적어놨으니까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오늘 할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12버전하고 13버전하고 똑같은 영상으로 폴더 만들어 본 다음에 연산을 돌렸을 때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지 테스트 해보고 뭐 시간으로 제가 시작해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그런 뭐 특정하게 뭐 주실 파일 있으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그 홀더를 만드신 다음에 연산이 많이 느려진다는 건 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사장님이 쓰시는 파일이 약간 조금 더 컴플렉스해서 좀 복잡해서 그렇게 된 거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테스트로 뭐 하신 거 있으면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차이점은 없었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업데이트된 내용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다른 거 질문하실 분도 혹시 안 계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분을 제가 테스트해보고 1시간 내로 전화 드릴게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도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업데이트 교육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 놓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 추가적으로 또 업데이트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해 주시게 되면은 업데이트 교육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